지금부터 그리는 다이어그램 3개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기율표도 들어있고, 별이 불타는 것도 들어있고,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리는 요 3개의 그림 속에. 그 그림이, 그 유명한 파이감 다이어그램인데, 간단합니다. 제발 해볼게요. 사실은 자각은 요 다이어그램 3개밖에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오히려 너무 단순해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뿐이에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죠. 그럼 전자 마이너스끼리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밀어낸다 그랬죠. 그럼 뭐 어떻게 밀어내느냐 이거요. 전자끼리 가까이 있으면 밀어낸다. 그러니까 플러스 밀어내고 자석하고 똑같아요. 자석도 플러스 밀어내요. 자석이 플러스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고 전자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당겨요. 이걸 이해하게 된 게 인류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지난 2000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밀어내는데 어떻게 밀어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밀어내는 건 알죠? 그럼 어떻게 밀어내요? 전자와 전자가 밀어낸다고 들어봤잖아요. 중학교 때 가르쳐 줄 거예요. 왜 밀어내느냐 물어보세요. 어떻게 밀어내는가? 어떻게 밀어내요? 자, 내가 있잖아. 물리학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딱 2가지 이야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에너지하고 모멘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 모멘텀 갖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조건 물리학 문제가 나오면, 생물학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단백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물리학 문제가 나오면 딱 2가지 하면 돼요. 에너지 아니면 모멘텀이요. 근데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실제로는 모멘텀이요. 벡터가 나오면 무조건 모멘텀 하면 돼요. 그럼 자, 이걸 모멘텀 갖고 설명해 보세요. 그 모멘텀은 뭐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한 달째 내가 강의하는 게 뭐예요? 집합론적 사고. 모멘텀은 뭐예요? 도위에서 보면 뭐라 이야기하면 돼요? 전자와 전자가 밀어내는 거를 왜 여러분들 답을 못하느냐 하면 집합론적 사고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위에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면 명확히 보이잖아요. 더 위에 있는 개념이 뭐예요? 모멘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멘텀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모멘텀이 왜 물리학에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어낼까요? 모멘텀 뭐예요?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모멘텀 벡터를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럼 벡터는 뭐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방향이고, 멀어지는 것도 방향이잖아요. 그럼 모멘텀 방향을 갖고, 모멘텀 갖고 이야기를 하면 자, 전자가 2개 가까워지면 이렇게 하살표가 되잖아요? 멀어지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이렇게는 방향이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는 이렇게 멀어질 때 이렇게 갔잖아요. 이어서 이렇게 갔고, 이어서 올 때 이렇게 왔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갔잖아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진짜 집합론적 사고를 알면 다 알아요. 자, 이게 하나의 전자, 이게 2개의 전자를 합시다. 밀어낸다는 말이 뭐예요? 멀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가까워졌겠다 밀어내잖아요. 그럼 가까워진다는 걸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가면 가까워지죠? 그러면 화살표로, 화살 이렇게 갔잖아요? 화살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어서 밀어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래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안 밀어내면 이렇게 충돌하겠죠? 밀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잖아요. 이 그림 그리면 돼요. 이 그림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죠?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뭐죠? 벡터지. 됐나요? 모멘텀의 개념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은 벡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뭐 나왔죠? 스칼라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스칼라 저쪽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방정식도 스칼라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전자와 전자가 밀어내는 거는 왜 밀어낼까? 그건 문제가 안 헷갈리면 집합을 하나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됐든 뭐든 2개가 처음에는 가까워졌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잖아요. 밀어냈다는 말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갖고 붙을 수도 있잖아. 이거 밀어내는 거 아니지? 밀어냈다는 말은 붙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붙지 않을도록 가까이 왔다는 말이잖아요. 가까이 왔는데 붙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림 그리시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집합론적으로. 그러면 가까이 왔는데 충돌 안 하고 안 붙고 왜 멀어졌는가? 그럼 이 2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됐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공 중에 전자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가요.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벡터잖아. 자, 멀어졌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멀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간 거예요. 야는. 야는 어디 갔냐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멀어졌다는 말이죠. 됐죠? 충돌하지 않았잖아. 멀어졌죠.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이 일어나기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여기 전자가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던 길 계속 가겠죠. 명확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꺾였냐 이거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게 인류는 이쪽을 현상을 2000년 전부터 봤는데 이걸 설명하기 시작한 거는 100년도 안 됐어요. 어떻게 됐나 하면 아하, 이 사이에는 뭔가 뭐든지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까지 왔는 이게 시공 다이그램입니다. 요까지 왔는 전자는 요거에다가 뭘 방출하냐면 광자를 방출해요. 그럼 여러분 달려가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기를 업은 엄마가 막 달려가다 아기를 집어 던지면 엄마가 갔던 길 그대로 가게 될까요? 휘청거리죠. 휘청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기를 업고 가다가 아기를 던졌어요. 뭘 던졌어요. 광자를 던지면 내가 짊어지고 가던 아기를 던졌으니까 내가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작용으로 꺾여지겠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뭘 던졌느냐 봤더니 광자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자를, 자, 얼마나 재밌는 거 보세요. 이 포인트에서는 이 전자는 광자를 던졌고 이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광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던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가다가 누가 아기를 던졌어. 근데 자기는 어떻게 아기를 받았어. 광자를. 따라서 이 광자를 받았어. 그럼 이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 가던 길 곧바로 못 가지.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이 그림 하나. 그리고 뭐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는 그냥 이 전자도 전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시공 다이그램으로.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 그림 하나. 전자기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건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중성자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어졌어. 이거 전부 다 벡터잖아. 그래서 모멘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해할 거예요. 모멘텀 벡터예요. 이 전부 다 모멘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포인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버렸어.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이거 이야기할 수 있나, 여러분? 집합론적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전기 제로잖아요. 그럼 전기가 바뀌었잖아요. 전하량이. 그러면 중성자에서 전하량을 뭔지 모르지만은 야가 뱉어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뱉어내는 게 일로 가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뱉어냈는데 야는 뱉어냈는데 또 동일해요. 이 포인트에 와서 야를 이걸 삼키는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니까 진공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바탕이 없잖아. 진공이 진공.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서 미래로 달려오고 있던 어떤 입자가 여기 뭔지 모르지만 야를 삼켜버려. 삼켜버리고 놨더니 야가 갔던 길 일로 못 가잖아요. 갔던 길 내두면 이래 가야 되는데 삼켰기 때문에 뭐죠? 모멘텀이 바뀌는 거예요. 모멘텀이 바뀌면 모멘텀은 방향이 있다 그랬죠.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방향이 달라져 갖고 이렇게 왔던 애가 튕겨 나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온 애가 누구냐면 숨 막힙니다. 이렇게 온 애가 바로 뉴트리노예요. 뉴트리노. 전자 뉴트리노의 반물질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되튕겨 나간 거는 전자가 나가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 초록색이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따라오셨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기율표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 그럼 뭐냐면 따져보세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전기량을 따져보면 여기에 제로인데 이쪽은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로인데 뭘 뱉어내야, 이거 플러스를 뱉어내야 돼요? 제로를 뱉어내요? 마이너스를 뱉어내야 돼요? 마이너스죠. 굿. 어떤 전기량이 마이너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뭘 뱉어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W 마이너스 입자를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 W 마이너스 입자가 요 딱 와갖고, 요로 갔을 때 이 전기량이 마이너스 어디서 왔어요? 전자의 전기량 어디서 왔어요? 여기 마이너스 걸로 간 거예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크포스라 그래요. 이걸 양력이라 그래요. 일렉트로. 이걸 EM 포스라 그래요. EM. 일렉트로 마그네틱 인터액션. 그 다음에 이걸 위크 인터액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결합된 상태를 지금 다 푸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입자가 이렇게 오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나갔어요. 네, 전부 다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글루온이에요. 글루온인데 이쪽에 그린 글루온이 가갖고 블루 글루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 포인트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이 입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모멘텀이에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게 모멘텀이에요. 오케이? 모멘텀이 바뀐 거예요. 벡터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꼴랑 이렇게 표시합니다. 뭔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갖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갔는 거예요. 그럼 일로 갔을 때는 이게 G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포인트에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공 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B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는 일어난 일이 무슨 사건이냐 이거예요. 이 포인트에서는 뭔가 일로 방출이 된 거예요. 뭐 화살표 그려도 돼요. 일로 방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뭐냐면 GB바라는 요 글루온입니다. 좀 어려워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GB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식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간단한가. 자, 요 수식을 적어줄게요. 이쪽을 보면 G가 돌아갔고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간 거는 마이너스요. 근데 요게 B바잖아요. 그럼 B바는 B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G 어떻게 되냐면 G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니까 요 G 마이너스 B가 이게 이 전체가 B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B가 되지. 그래서 이 B가 된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는 여기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요걸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점에서는 한번 보세요. 요 점에서는 요걸 받아들였잖아. 됐죠? 뭐가? B가 받아들였잖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B가, 이 B를 파랗게 적어줄게요. 이 B가 받아들일 게 플러스잖아요. 뭘 받아들였냐 하면 G의 마이너스 B를 받아들였잖아요. 이 계산해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BB 없어지죠? 뭐가 나오면 G가 남잖아. 그래서 이 G가 나온 거예요. 요 G가 나온 거야. 됐죠? 스트롱 포스에 있는 8가지 글루온입니다. 자, 8가지 글루온을 내가 그려줄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글루온인데 이 글루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글루온이 8개입니다. 글루온이 보존입니다. 보존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이 테이블 중요합니다. 이게 그림이 9개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GG 그린의 글루온이 없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루온이 8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글루온이 어떻게 되냐면 R, 레드, 그린, 블루, RGB입니다. RGB. 근데 요거는 다 바를 붙였어야 돼요. 반물질입니다. 글루온은 질량이 제로입니다. 강속도로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원자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업콕, 다운콕의 컬러를 바꿔줍니다. 뒤에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RGB, RGB. 한번 보세요. 그러면 R바, 그 다음에
G 알바, 그 다음에 B 알바, 빨리 R G바, 그 다음에 요걸 내가 빨갛게 적어줄게요. G G바는 없어요. 그래서 요 G G바가 들어와야죠. 요거 에는 근로원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원은 8개입니다. 그래서 B G바, 그 다음에 R B바, 그 다음에 G B바, 그 다음에 B B바. 그건 8개입니다. 이 G G바는 없어요.